웹툰 랭킹, 쇼츠 몰아보기. 55위, 대장장이 치그. 가상현실 게임 중 솔플 최강 전사바츠. 그러나 백수는 아이디 해킹당해 딱 다 털리고 말았죠. 자신의 아이템을 추적해 해커를 잡을 계획을 하고 전설의 대장장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지그라는 계정을 파서 대장장이 NPC를 찾았지만 테스트를 통해 받아 주기로 하죠. 광물을 캐고 돌아온 지그. 대장장이로 전직을 했으니 기본적인 잡일을 배우고 검을 만드는 족족 쓰레기가 나왔죠. 그러던 중 알 수 없는 푸른 선을 발견하고 그리고 망가진 무기에서 붉은 선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며칠 후 쓸만한 검을 만든 지그. 푸른 선을 균일하게 만들수록 품질이 높아졌으며 붉은 선을 없애가며 수리하니 완벽한 수리가 가능했죠. 이후 해커를 찾기 위해 마을 귀퉁이에 영업 시작한 지그. 저렴하고 수리율 99%로 인기가 많았는데 용병 길드의 대장이자 랭커인 플레이어가 추억이 서린 검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검이 박살 나버렸고 지그는 로그아웃 해버립니다. 48위 천재 궁수의 스트리밍. 양궁 최연소 우승자 유상현.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을 노리면서 연습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활이 전부였고 촉망받던 인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죠. 손이 작살나 활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 직장 상사한테 매일 깨지기 일수. 집에 들어오면 게임 방송을 보며 대리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데 다시 백수가 된 상현은 즐겨보던 게임 방송을 해보려 하죠. 구매 전 캡슐 테스트하는 상현. 과거 올림픽이 재현됐는데 오랜만에 잡는 활이었지만 쌌다 하면 백발백중이었죠. 그 길로 캡슐을 사고 방송 세팅도 끝내고 게임에 접속합니다. 한적들에게 습격받고 있는 상황. 용병 대장은 무기를 고르라 하는데 상영은 고민 없이 활을 선택하죠. 첫 발부터 산적 헤드샷 날리고 긴장을 풀면서 제 실력을 내는데 쏘는 족족 원샷 원킬 마지막 두모까지 처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방송은 대박 쳤으며 상현은 단번에 유명세를 떨칩니다. 47위 해골병사는 던전을 지키지 못했다. 죽어가고 있는 해골병사. 서큐버스 주인을 지키지 못한 채 무참히 죽임을 당하죠. 얼마 후 해골을 깨운 루비아. 기억을 가진 채 20년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용병들에게 쫓기던 루비아. 해골이 나서 보지만 둔기에 맞아 죽임당하죠. 또 다시 무덤에서 시작하는 해골. 먼저 기습을 실행하는데 레벨이 오르고 포인트를 부여받죠. 그러나 결국 죽임당하고 다시 시작하는 해골. 스킬과 스탯이 누적됐으며 포인트를 민첩에 때려박은 뒤 마침내 용병을 처리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자신을 깨워준 루비아를 살리고 서큐버스 만날 때까지 강해지려고 합니다. 근처 마을로 가서 해골 갑옷을 구하려 하는데 해골은 밖에서 대기하고 루비아만 들어갔죠. 4일 후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는 루비아. 해골은 홀로 떠날까 싶었지만 한 노인이 시체를 버리는데 안타깝게도 죽은 루비아였습니다. 36위 달코 다른 유비. 게임에 인생을 바친 고인물 이어진 사체의 허덕이며 무기 강화로 원금 반환하려 하는데 무탈 없이 8강까지 운 좋게 띄우고 멈춰야 했지만 이성이 마비됐으니 결국 인생 역전에 실패하고 말았죠. 기억이 흐릿해지며 쓰러졌고 눈 떠보니 15년 전으로 회귀. 게임 속 귀여운 히든피스. 모든 기억을 갖고 다시 시작합니다. 몹의 급소를 알고 있는 이어지는 튜토리얼 따위 우스웠고 최단 시간 3개 신기록을 세웠죠. 난이도를 최상으로 올려 보스를 처리했으며 쓸만한 장비를 챙겨서 다음 히든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곳엔 S급 몬스터가 있었는데 아무리 약점을 알고 있어도 쪼랩한테 너무 버거운 상대. 한 방 때리니 미세하게 깎인 체력. 이어지는 지구전으로 돌입하죠. 3달 후 로그아웃을 반복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 때려잡았죠. 그리고 얻은 S급 아이템. 랭킹 1위가 사용했던 무기를 얻고 튜토리얼이 끝이 납니다. 32위 무림에서 온 배달부. 참마신교 교주도 조지고 정파사파 마교를 통틀어 정점의 선자 무신 강소. 꼬마 아이를 만나 소소한 행복을 느끼던 중 어느 날 우화등선을 합니다. 눈 떠보니 알 수 없는 곳. 괴수들이 득실거리는데 딱 다 조지고 밖으로 나왔죠. 대충 옷을 주워 입고 도심으로 향하는데 적응 안 되는 새로운 환경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중 기운이 특별한 꼬마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이는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 순간 강소가 구해줍니다. 고마운 어머니는 강소를 데리고 자신의 식당으로 갔고 아버지도 감사 인사를 전하죠. 행색이 초췌해 씻기로 하는데 변기 물을 쓰려는 강소. 신문물에 곤욕을 치릅니다. 난처한 강소는 기억을 잃었다고 말하고 처음 보는 자장면을 먹게 되는데 개존마탱. 그렇게 배를 채우고 보게 된 알바 모집. 숙식 제공에 더할 나위 없었으니 그렇게 그들은 무림에서 온 강소를 배달부로 고용합니다. 31위 던전 리셋. 이유도 모른 채 던전으로 소환된 사람들. 게임 도우미 토끼가 설명합니다. 용감한 시민이 토끼를 제압하자 목을 따버리는데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무기를 지어주고 던전 게임이 시작됩니다. 큰 돌을 피해 도망
도망치다 함정을 밟은 다운 한 것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데 얼마 후 참가자들이 보스를 처치하자 보상으로 회복을 시켜주고 덩달아 숨이 붙어있던 다운도 죽지 않고 완전히 회복했죠. 다음 스테이지로 향한 참가자들. 그러나 다운은 낙오했으니 갑자기 던전이 리셋됩니다. 함정을 발동시키자 토끼가 나타나는데 상태창을 열어보니 오류가 난 다운 생산직이라 그냥 둬도 죽겠다 싶어 새로운 참가자를 만나러 가죠. 다운은 땅을 파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땅 파다 보니 스킬이 생기는데 얼마 후 찾아온 토끼. 다운은 흙 뭉치기 스킬로 던전에 집을 만들어버렸죠. 27위 검신급 공무원의 회귀. 인류 최고의 검사 안수호. 게이트 토벌 중 파티원에 배신당해 죽을 위기에 놓였고 악에 받쳐 마지막 기술을 쓰는데 아무도 죽이지 못했죠. 그러던 그 순간 수호는 전설적인 신검아빌 무용검에 도달했지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얼마 후 눈을 뜬 수호. 각성하기 전으로 회귀했는데요. 소방관이 위험에 처하자 수호는 고블린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각성 조건이 달성되어 직업 선택창이 뜨는데 무슨 생각인지 치유사를 골랐죠. 생뚱맞게 무기는 검을 선택하고 게이트에 들어갑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파티원에 복수를 다짐하며 강해지길 원했죠. 게이트에 입장하니 고블린 상위종 혹고블린이 있었고 하지만 검신이었던 수호에게 그저 경험치였으니 반복적으로 피하기만 했는데 관련 스킬을 터득하고 혹고블린 상대로 기초 스킬을 하나씩 터득합니다. 수십 마리 학살하고 스탯을 찍으려 하는데 근력, 체력, 마력 골고루 찍었죠. 수호는 잡캐가 되었습니다. 23위 나는 스켈레톤을 키운다. 스켈레톤을 소환하는 네크로맨서. 몇 명 안 되는 희소한 직업이지만 저주받은 네크로맨서였습니다. 오직 2급 스켈레톤만 소환할 수 있었는데 동우는 용병 뛰고 하루 일당 4만원 받으며 하루를 전전긍긍 살았죠. 그러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크와 조우하고 한 방에 나가떨어지는 스켈레톤. 다시 소환해도 박살나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중 환하게 뜨는 메시지. 스켈레톤 10,000번 소환하는 히든 조건이 발동되는데 2급에서 D급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방패를 든 탱커와 지팡이를 든 법사까지 생겼으며 버거워하던 오크를 손쉽게 제거하는데 동우는 든든한 졸병들을 거느렸죠. 오늘도 용병단에 출근한 동훈. 짐꾼으로 박탈됐으니 그곳에서 S급 랭커 암제를 만나 수색 때 짐꾼으로 제의받고 보수 따블에 목숨을 건 던전 수색을 시작합니다. 19위 말렙 회귀자입니다만 대재앙이 펼쳐진 지금 멸망을 코앞에 두고 각성자가 나타나 딱 다 조져버렸죠. 축배를 들고 잠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 32년 전 F급 짐꾼 생활로 회귀합니다. 다시 재능을 각성시키는 강신화, 신체의 형태를 변화시키며 근력 강화하는 육체 개변, 천리안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씹어먹는 강철 이빨까지 신화는 재각성했죠. 다음날 출근한 사람들. 던전 내 에너지 파용 문제로 공략 취소가 떨어지고 그 순간 혼자 들어가겠다는 신화. 던전이 궁금하다고 얼버무리니 공략팀 대장이 승인해줍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신화 혼자서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만난 사마귀. 사뿐히 실력 행사하고 그렇게 육체 개변한 신화는 손쉽게 던전을 공략했으며 천리안으로 숨겨진 이중 던전을 발견했죠. 어슬렁 걸어나오는 매드베어. 신화는 명치를 공격하고 팔을 검으로 변형시켜 쓱싹 베어버립니다. 12위 강철대제. 세이머는 골렘 논문을 써서 중급 마법사로 승격할 예정이었고 이참에 연인이었던 카타리나와 결혼을 하려 합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장로가 승격은커녕 카타리나를 겁탈하러 납치해왔고 화가 난 세이머는 반기를 들지만 장로에게 무참히 발렸죠. 그 길로 감옥 신세가 되었고 카타리나는 지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는데 결국 참지 못한 세이머는 흑마법에 계약해 골렘을 소환합니다. 세이머는 복수하기 위해 마왕이 되어 세상을 멸망시켰죠. 얼마 후 마왕을 토벌하기 위해 용사 라칸이 나서는데 라칸은 병사를 이끌고 마왕군과 대립하고 세이머는 수많은 골렘을 소환합니다. 연인을 잃고 세상을 심판하는 마왕 그리고 그를 저지하기 위해 태어난 용사 라칸. 용사는 골렘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마왕군을 궁지에 몰아넣었죠. 결국 세이먼 혼자 남았는데 죽기 직전 라칸에게 저주를 내리고 목숨을 잃었죠. 500년 후 세이먼은 라칸의 후손으로 환생합니다. 9위 신과 함께 레벨업. 탑을 오르다 실패한 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크로노스는 시간을 돌려 다시 탑을 정복하기로 합니다. 이 중 가장 가능성 있는 김요원이 과거로 돌아가는데 홍대에 나타난 김요원. 쓸만한 장비를 꺼내니 첫 번째 튜토리얼이 시작되었죠. 수많은 좀비가 나타나고 김요원은 학살을 시작하는데 일반 사람은 처리가 힘들었지만 좀비 약점을 알고 있던 김요원은 레벨업과 많은 포인트를 습득했으니 숨은 미션도 척척 클리어합니다. 옥상에 올라가 소금을 냅다 뿌려 광역띠를 꽂아놓고 첫 번째 튜토리얼은 끝이 났죠. 안전지대가 생성되고 두 번째 튜토리얼이 시작되는데 대다수가 안전지대로 향하지만 제한 인원이 있었으며 들어오지 못한 자는 웜의 먹잇감이 되었죠.
있었죠. 그러나 김유원은 웜을 조지며 어디론가 향하는데 웜의 보금자리 히든 던전을 발견합니다. 1위 SSS급 죽어야 사는 헌터. 헌터 랭킹 1위 염제.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를 부러워하는 F급 헌터 김공자. 어느 날 추한 질투심으로 스킬 카드가 생성되는데 적에게 죽으면 무작위로 적의 스킬 중 한 개를 복사하는 너처럼 되고 싶다 스킬. 잠시 후 염제를 발견한 공자. 염제는 성녀를 킬하고 있었으며 그걸 목격한 공자까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해봐도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그로써 스킬 하나 카피하죠. 죽으면 하루 전으로 회귀하는 태엽시계. 그 순간 밖에서 불이 나고 공자는 염제가 성녀를 죽인 뒤 불 지른 걸 확신하고 있었죠. 염제는 태연하게 다가와 모르는 척 돌아가는데 공자는 파렴치한 염제를 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불길로 들어가 살자를 하는데 염제를 죽여도 24시간 전으로 돌아갈 뿐. 염제가 각성하기 전 21살 여름. 오늘부터 거꾸로 계산하면 4051. 놈을 처리하기 위해 4050번 살자해서 각성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영상 카카오 판타지 랭킹이었으며 다음 랭킹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